철수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면 속 사진은 풍경도 아내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얀 병원 이불 위에 놓인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등에는 시퍼런 멍 자국과 함께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짧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수술해. 철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술이라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아내는 평소에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쑤신다. 소화가 안 된다. 가끔 투정 부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이라니요. 철수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갑니다. 뚝, 뚝. 하지만 아내는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걸었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음만 돌아왔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지, 어느 병원인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큰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은 알겠지. 철수 씨는 급하게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귀찮은 듯 말했습니다. 아까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왜요? 철수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내 엄마가 수술한다는데 너는 알고 있었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 뒤에야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2시 수술이에요. 철수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 알고 있었다고?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남이냐? 아들의 대답은 철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말해봤자 돈 든다고 화만 낼 거라고. 어차피 병수발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잔소리만 할 거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우리 가족 단톡방에 지난주부터 다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만 카톡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단톡방? 그게 뭐냐? 나 빼고 너희끼리만 하는 대화방이 있었단 말이냐? 그랬습니다. 철수 씨만 없는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내와 아들, 딸, 며느리까지 모두가 아내의 병에 대해 의논하고 병원을 알아보고 수술 날짜를 잡았던 것입니다. 철수 씨는 그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봤지 가족들이 스마트폰으로 쉴 새 없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았지만 철수 씨는 철저하게 따돌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어느 병원이냐? 철수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수술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택시를 타야겠다 마음먹고 아파트 입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빈 택시가 없었습니다. 빈 차 등이 켜진 택시가 오길래 손을 흔들었지만 택시는 철수 씨를 지나쳐 저만치 앞에 서 있는 젊은 아가씨 앞에 섰습니다. 예약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놈의 택시들이 사람 가려가며 태우나.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마다 예약, 예약, 예약. 철수 씨는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어제 도서관에서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던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카카오, 택시? 그걸로 부르면 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앱이 깔려 있는지 어떻게 쓰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봐도 모르는 영어만 잔뜩 나왔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내내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다시 병원 셔틀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복잡한 길이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서도 난관은 계속되었습니다. 표 끊는 곳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교통카드가 없는 철수 씨는 일회용 발매기 앞에서 또다시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보증금은 또 뭐고 목적지 선택은 왜 이렇게 안 눌러지는지 뒤에 줄 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시장통처럼 북적였습니다. 철수 씨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김영자 씨 입원실이 어디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705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철수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705호.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면 어떡하려고 사진을 보냈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수술하는 건 알아야지. 혹시라도 내가 수술받다 잘못되면. 아휴 엄마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요즘 그 수술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아빠 오면 또 병원비 비싸다고 난리 칠 텐데. 1인실 쓴다고 뭐라 할걸? 딸의 투덜거리는 소리에 철수 씨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멈췄습니다. 가족들은 철수 씨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철수 씨가 와서 행패를 부릴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정말 가족들에게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 소통 불능의 꼰대로만 보였던 걸까? 철수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며느리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철수 씨는 엉겁결에 며느리를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팔에 꽂힌 주사 바늘. 철수 씨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요? 아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우물쭈물하며 다가갔습니다. 아프면 말을 하지. 왜 미련하게 참았어? 그러자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가 언제 엄마 말 들어준 적 있어? 엄마가 속 쓰리다고 하면 밥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면박이나 줬지. 아빠는 엄마 아픈 거 걱정은 돼? 병원비 아까워서 온 거 아니야? 딸의 쏘아붙이는 말에 철수 씨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서 아비한테 말버릇이 하고 소리쳤겠지만 오늘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철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하자 아내가 스윽 손을 뺐습니다. 나 수술 잘 받고 나갈 거예요. 근데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당신 밥 차려주는 거, 빨래해주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나도 남은 인생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서도 잘 살잖아요. 스마트폰도 배우러 다닌다면서요? 혼자 다 할 줄 알면 나 필요 없잖아요. 아내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철수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는 게 혼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서였다고,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뜨거워 말은 나오지 않고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환자분, 수술 준비하러 가실게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멀어지는 아내를 따라가려 했지만 딸이 막아섰습니다. 아빠는 여기 계세요. 수술실 앞까지 와서 엄마 스트레스 주지 말고. 철수 씨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아내의 쓸쓸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철수 씨는 병원 복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깟 기계가 뭐라고. 이걸로 햄버거 주문하고 택시 부르는 게 뭐 대수라고. 정작 가장 중요한 아내의 마음 하나 읽지 못하는 내가 무슨 가장이라고.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직-직- 가족 단톡방 초대 메시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초대한 모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대화 내용이 주르륵 떴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난 대화들을 올려봤습니다. 거기엔 철수 씨가 몰랐던 아내의 아픔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위내시경 했는데 의사가 안 좋대.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알면 또 시끄러워져. 엄마 너무 무서워. 수술하다 죽으면 어떡해? 걱정 마 엄마. 우리가 있잖아.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액정 화면을 적셨습니다. 가족들은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오직 그 한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 밥 달라고 보채는 짐 덩어리였구나. 수술은 4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려다 끊은 지 10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쓰님 맘만 다셨습니다.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봤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보내면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라도 보여줘야 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놈을 통해서라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철수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김철수입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수업은 내일인데. 선생님, 제가 지금 급해서 그럽니다. 아내가 많이 아픕니다. 제가 아내한테 꽃이라도 하나 보내고 싶은데, 아니 편지라도 쓰고 싶은데, 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철수 씨의 목소리는 물기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꽃바구니도 보낼 수 있고 카드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스피커폰 켜고 따라 해보세요. 철수 씨는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돋보기를 쓴 눈이 침침했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고 꽃을 검색하고 메시지 카드를 쓰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결제 비밀번호를 몰라 3번이나 틀렸고 주소를 입력하다가 오타가 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 스마트폰과 씨름하는 노인을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기계는 철수 씨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30분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결제 완료 화면이 떴습니다. 아내 사랑 꽃바구니 배송 예약 완료. 철수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꽃바구니는 퇴원할 때나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수술실에서 나올 아내에게 내 마음을 전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철수 씨는 다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며느리가 초대한 가족 단톡방을 쳐다봤습니다. 거기에 글을 쓰면 모두가 볼 것입니다.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올 아내도. 철수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탑업으로 앉아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여보, 나다. 철수다.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앞을 가려 화면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나는 내가 가장이라서 강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약한 모습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소리 지르고 화냈다. 근데 아픈 당신 두고 모른 척 밥투정이나 한 내가 진짜 못난 놈이다. 오타가 났지만 고칠 생각도 못하고 계속 썼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들끼리만 얘기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꼰대라서 말 안 통하는 늙은이라서 미안하다. 근데 아빠도 외로웠다. 너희들이 스마트폰 볼 때 아빠는 벽을 보는 것 같았다. 영자야, 수술 잘 받아라. 나오면 내가 밥 해줄게. 죽도 끓여줄게. 밥솥 쓰는 법 배웠다. 그러니까 제발 놔버리지 마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철수 씨의 긴 메시지가 올라갔습니다. 숫자 1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읽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진심이 닿지 않은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안내 전광판에 김영자 수술 종료라는 글자가 깜빡거렸습니다. 철수 씨는 벌떡 일어나 수술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침대가 나왔습니다. 마취가 덜 깬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침대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뒤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아내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철수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어머님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예약 전송해 놓으신 거예요. 철수 씨는 며느리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쓴 메시지였습니다. 영감, 나 수술하다 혹시 못 깨어날까봐 미리 남겨. 당신 밥솥 쓸 줄 모르면 햇반이라도 사다 먹어. 그리고 서랍장에 당신 좋아하는 율무차 사다 놨어. 그거 타 먹어.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인데 밥 굽는 건 못 보겠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철수 씨는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는 죽음을 걱정하는 순간에도 남편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내에게 나는 무슨 짓을 한 건가. 철수 씨의 통곡 소리에 딸도 울고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나가던 의사와 간호사들도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철수 씨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거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리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온 아내를 위해 철수 씨는 생애 처음으로 스마트한 간병에 도전해야 합니다. 병원비 결제부터 약국 찾기, 그리고 아내가 먹고 싶다는 죽을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것까지. 과연 기계치 김철수 씨는 이 모든 디지털 미션을 완수하고 진정한 가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원한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에게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불청객은 철수 씨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키오스크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데요. 3부에서는
철수 씨의 좌충우돌 간병기와 함께 6070 세대를 노리는 디지털 사기의 검은 그림자가 덮쳐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단톡방에서 부모님을 제외시키진 않으셨나요? 오늘 철수 씨의 눈물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눈물 뒤에 찾아오는 통쾌한 반전과 돈과 가족을 지키는 결정적인 디지털 상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철수 씨의 인생 이막 도전기 3부에서 계속됩니다.